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쇄적으로 인상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폭도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0.5%나 혹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양적 긴축도 아주 공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 달에 95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서 사들인다고 해요. 국채를 판다는 이야기죠. 국채를 600억 달러 정도 팔고요. MBS라고 하는 주택 저당 정권도 350억 달러 정도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950억 달러를 매달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만큼 시중의 달러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이벤트들이 계속 줄지어 있으니까요. 미국의 석학들도 그렇고요. 또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말입니다. 연준 부의장을 지낸, 다시 말해서 연준이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부의장을 지낸 로저 퍼거슨 같은 사람들도 지금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요. 경제 채널이죠. CNBC가 경제 채널입니다.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현 단계에서 경기 침체는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시기를 내년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 그것도 50% 이상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이 5월인데 지금처럼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달러가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온다는 얘기. 빠르면 빠를수록 온다. 물론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온다. 이 말은요.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말입니다. 그 이유로 물가 인상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3월에 8.5%나 오른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수고 심지어 말입니다. 오일 쇼크를 연상시킨다. 1970년대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지금의 어떤 물가 인상은 공급 부족에서 오는 거다. 공급 부족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전 세계에서 상품을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상황이 물가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19의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요. 결국은 공급의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미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많은 원자재를 가지고는 있지만 또 많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부품이나 반제품도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거기에 대한 공급망 대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요소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금리 인상은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0.5%가 아니라 이번에 0.75%를 올린다. 이게 5월 4일 날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도 0.5%가 아니라 0.75%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전망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충격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미 신흥국이나 세계 선진국들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6월 달에도 0.5%, 7월 달에도 0.5%를 계속 올린다. 이러면 침체가 미국은 내년에 오지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있잖아요. 신흥국이라든가 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심지어는 선진국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로저 퍼거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연착륙이거든요. 완만하게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경착륙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하게 경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2분기만 떨어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분기. 그러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6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더 섬뜩한 경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거고 또 연준의 신뢰성을 계속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매번 말입니다. 올린다고 그랬다가 안 올리고 또 많이 올린다고 했다가 적게 올리고 이러면 연준의 신뢰성까지도 무너지거든요. 만약에 신뢰성이 무너졌을 때는 여러분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냈던 리차드 피셔 이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 둔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도 통제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의 고비를 넘기는 방법은 굉장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하나는요. 통제를 벗어난이라는 이야기. 인플레이션은 이미 적게 금리를 올려서는 이게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라 굉장이란 단어를 달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한 달에 950억 달러를 사들인다. 이게 대세지만 이거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렇게 올렸을 때 비싼 수업료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비싼 수업료가 1970년대처럼 말입니다. 폴 볼크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할 때처럼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기업의 파산이 많아지고 심지어 자영업자들의 파산까지도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경기 전체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전 연준 의장이나 혹은 총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요즘 시장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시장은요. 자칫 말입니다. 1970년대 폴 볼크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폴 볼크는 1979년인가요? 그때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되자마자 6개월 만에 12.16%였던 금리를 19.85%로 거의 8% 이상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980년 12월에도
최고 금리인 22%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올리는 게 1970년대식으로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장은요 여러분, FOMC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을 진정시켜 나가는 거죠. 진정. 오늘도 시장을 보면 여러분, 시장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다우산업지수는 끝내 0.26% 올랐습니다. 84.29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3,061.5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인정사정 없이 떨어졌었어요. 이게 마감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말입니다. 다우산업지수는 1%가 훨씬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0.26% 정도 올랐으면서 마감을 했지만,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진짜 어쩔 수가 없죠. 이게 금리에 대한 아주 정확한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게 언제 얼마나 오를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증시는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그 주목은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5월 4일 날 새벽에 발표를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위기는 좀 달라질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6월에 또 올리는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일단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등락폭이 장난 아닙니다. 1% 이상 떨어졌다가 1.63% 올랐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무려 201.38이 올랐고요. 12,536.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보면 이게 변동성이 진짜 심하구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요 투자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섣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을 쌓아가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한 주 저축하는 거,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저축을 해가는 방법이지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투자하잖아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떨어질 때만 한 주씩 사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견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한 주씩 점점 시장의 변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연준의 부의장을 지냈던 사람들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면요 우리도 투자를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